터빈 발전기 설치. 딱 제목을 봤을 때 터빈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긴 발전기인데 터빈이라는 얘기죠. 터빈. 터빈은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터빈 발전기니까. 뭐가 있을까요?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터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보니까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터빈 발전기를 하게 되면 크게 봐야 됩니다. 기계적인 부분하고 전기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죠. 터빈이 돌아가서 이제 뭐 고압 터빈, 저압 터빈, 뭐 중압 터빈 이렇게 있죠. 그게 돌고 나서 그 옆에 사실 발전기는 조그맣게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빈 발전기 제작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요 전기자하고 고정자하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쪽에 터빈 쪽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딱 보시면 원통형 발전기다. 이게 작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기적인 특성 위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은. 사실상은 요 앞에 부분도 봐줘야 되는데, 뭐 진동이라든가, 뭐 열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왜? 요 회전자나 여기 고정자 부분은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 터빈 쪽에 어떤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동이라든가, 응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또 안에 보시면 축전압 같은 것도 있거든요. 중간에 걸려있는 부분에 축전압도 봐줘야 되고, 뭐 가스 냉각 방식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답은 딱 보시면은, 내용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전기적인 부분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뒤에 가서 보시면은, 주파수 저하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와서 보시면, 아니, 진동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런 회전기 쪽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옵니다. 회전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죠. 상황을 봐가지고. 일단 원통형 발전기다. 돌극형에 비해서 단락비가 작고 원통형 어떻게 되죠? 가늘고 길죠? 이렇게. 돌극형은 어떻게 수차 발전기니까 큽니다. 종축형이냐 횡축형이냐. 종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횡축형은 옆이죠. 횡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된 거냐? 연필처럼 된 거냐? 아니면 타이어 이렇게 눕혀놓은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타이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트랙터 타이어냐? 일반, 조그만 저기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회전시 원심력인 냉각, 절연 냉각, 기계적 강도, 전기적 기계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한다. 요거는 뭡니까? 이제 터빈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겠죠? 터빈 쪽에 대한. 그리고 아니면 회전자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겠죠? 이런. 먼저 프레임 고정자 측이 나온다. 밀봉이 이루어지고, 냉각 때문에. 수소. 왜냐하면 냉각이 뭐가 있죠? 무슨 냉각이 있죠? 발전기 냉각 방식 세 가지. 먼저 공기 냉각, 수소 냉각, 수냉각. K라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KD 자성 LN인가요? KD 자성 LN인가요? 예? 그 냉각 수식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K는 1.0, 2.0, 3.0, 4.0 해가지고 이제 어디 고정자 측의 냉각, 그 다음에 회전자 측의 냉각, 그걸 물, 공기, 뭐 수소 해가지고 수냉각은 고정자 측에만 들어가죠. 회전자 측에는 못 들어가죠. 4.0에 가서 먼저 공기하고 공기가 1.0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하고 수소냉각이 2.0입니다. 수소하고 수소가 3.0이고 수소하고 수냉각이 4.0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부분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 철저한 밀봉이 이루어진다. 이제 왜냐하면 수소가스하고 공기하고 이게 만나다 보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수소가스가 한 70%, 80% 된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면 뭐 수소폭탄이죠.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수소폭탄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폭발력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소를 빼거나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예? 그래서 수소를 빼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소를 집어넣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왜? 산소가 못 들어가게끔 해야 되니까. 고정자 초심. 이건 프레임 고정자 축은, 고정자 바깥의 부분을 아예 밀봉을 해가지고 발전소에 가시면 옆에 이제 수소, 가스를 넣어놓은 데가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바깥에 변압기 있고요. 수소 부분이 딱 들어 있습니다. 고정자 철심, 와전류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와전류는 뭐죠? 철심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고기에서 이렇게 도는 게 와전류죠. 그래서 이걸 성철철심으로 짧게 자르지 않습니까? 와전류. 예, 뒤에 가면 이제 변압기에 손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때 이제 무부하선, 부하선, 철선, 봉선, 표류부하선, 예? 와전류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와전류선은 냉간, 아변환.
얇은 귀소광판. 얇게 돼 있으면 이게 얇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돌아봤자 얼마나 도냐 얘기죠. 이렇게 두꺼우면 여기서 돌면 많이 돌겠죠. 그래서 얇게 잘라서 그걸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변압기 그 제작 공정. 얇은 걸 갖다 계속 붙이지 않습니까? 얇은 쇳덩어리를 계속 붙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코일을 감는 거죠. 철심은. 근데 그 끝에 이제 와리손 같은 거, 표류부화선 같은 것도 줄이기 위해서 삐쭉삐쭉하게 튀어나오게끔 하기도 하고요. 차폐판도 적용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뭐 고정자 철심을 냉각한다. 이제 왜 냉간 아변한 걸 하느냐, 열간 아변을 하느냐. 틀린 건 거기에 이제 철심에 규소광판이 들어갔을 때 뭐 상자성체, 강자성체, 그 철심의 성체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안에 원소 배열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자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효율들이 또 틀려지니까. 열간 아변을 하게 되면요, 천천히 열을 가해서 아변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균일합니다. 냉간 아변은 갑자기, 예? 예를 들어, 여러분 컵 깨는 방법이 다양한데, 뜨거운 물 여기다 넣어놨다가요, 뜨거운 물 버리고 찬물 넣어보십시오. 냉각되면서 컵 깨져버립니다. 열을 받은 상태에서 찬물이 들어오면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요즘 보시면 가끔 유리겔라 나오던데, 그 형상, 8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여기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휘죠? 그게 사실 다 속임수입니다.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 아니라 속임수죠. 네. 여기 부분에다 형상기하고 가끔을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놓은 상태에서, 예? 이거를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뭐 다시 돌아오거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걸 펴놓은 겁니다. 손으로 문지르면은 열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기억에 맞춰가지고 걔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견디질 못하고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다. 그것도 이제 다 찾아보면 나있거든요. 걔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 그럼 뭐 그 시계도 뭐 안 가는데 가겠다. 그거는 전자시계는 안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태엽 시계 같은 경우는 어쩌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보고 있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때 못 봤는데 그 80년대 중반인데 한두 명이 이제 방송국으로 전화해가지고 돌아갔다. 태엽이니까 막 두들기고 막 했더니 얘가 초침이 멈춰있던 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 TV만 봐도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그 초능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 속임수죠. 물론 초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거니까. 고정자 권선. 여기 보시면은 할프 코일 해가지고 고정자 철심에 넣은 다음에 단부를 용접한다. 여기 부분은 끝에를 막아놓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뭐냐면 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정자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회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심이 이렇게 감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겨지고 이렇게 감겨지고 이렇게 감겨질 거 아닙니까? 그게 나가지 못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웨지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끝에 할프 코일을 해가지고, 할프라는 건 반이죠. 코일을 반을 해가지고 반씩 이렇게 감았는데 이렇게 감고 옆으로 감고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을 거 아닙니까? 얘 계속 감겨지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 이게 넣고 나서 끝에를 용접을 했다. 그래서 절연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탑 웨이지를 넣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손실이 없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고정제 단부 요 끝에가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요 끝에가 이렇게 자석이 나가면서. 그래서 고정제 단부의 과열들이 계좌에 자석이 부족할 때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계좌의 자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채워져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부족합니다. 계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이쪽도 이쪽에서 자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자석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끝에 이런 데는 여기는 이제 끝에 부분이니까 과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정자 단부의 과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보시면은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요게 지금 바꾸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고정자 부분에 보시면은 바꿔지는 부분 있죠. 왜냐면 얘가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변압기 같은 것도 사실 틀려지거든. 이쪽으로 바꿨다 저쪽으로 바꿨다 막 계속 바꿔줍니다. 위치를 전체적인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소선의 위치를 한다. 뭐 공중화한다. 이게 지금 원통형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 길이냐면요. 자동차 길이 정도 됩니다. 자동차 길이. 자동차 여기보다 약간 큰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 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회전자 부분.
몸통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요 정도보다 약간 크죠? 그 정도 크기가 그냥 옆으로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펜 있고요. 여기 슬리밍 있고, 여기 회전자 권선 있고, 이게 용량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 보통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고속회전수처럼 회전자 지름을 작게 하고, 축방향을 길게 해서, 이렇게 길게 있다는 얘기죠. 원통령을 채택했다. 풍선, 소음 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회전자 권선은 이제 끝에 리테이닝 링을 설치하여 요 끝에다 해가지고 여기 보호안에서 튀어나가지 못하게 계속 도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보호안을 설치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원통을 설치해가지고 이탈 방지하고 끝에 단락칸을 설치한다. 국부와의 뭐 센터링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축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발전기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요 안에 지금 회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도 이제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돌아야 되니까, 뭔가 축이. 그럼 얘는, 요 베어링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뭐 연필 같은 거 깎을 때 보면은 이렇게 돌죠, 가운데. 도는 것처럼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절연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베어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얘가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양쪽에. 양쪽에 접지가 돼 있으니까,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축전압이라고 해서 이 축에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베어링에 들어가 있는 부분, 구리스 같은 게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건성화가 됩니다. 건성화가 되면 어떻게, 이거 잘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것도 오래 타다 보면 안에, 그래서 구리스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바퀴 안에다가. 그런 부분을. 실리콘은 막 그 구멍 나와 있어가지고 계속 주입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축전압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도 축전압이 있으니까. 다 회전기 그 부분에 양쪽에 잡아주는 경우는 그래서 그걸 절연을 해놓는 겁니다. 전압이 걸리지 않게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 나중에 보시면 다른 데 있으니까요. 여기 여자기. 아까 설명드렸죠? 여자기. 일반 접지회로 분리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자기실을 따로 내부로 정전 작업을 해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로테이팅 엑사이터, 스테이틱 엑사이터. 로테이팅은 뭡니까?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게 뭐였죠? 아까 브러시 리스 타입. 스테이틱 엑사이터는 아까 좀 정지형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커뮤테이터 리스 타입이 아니라, 커뮤테이터 리스 타입은 이제 그 정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정류자가 밖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건 여자기 자체가 아예 정류자만 밖에 있는 거고, 얘는 여자기 자체가 아예 별도로 밖에 있는 거죠. 그 타입이 틀린 거죠. 커뮤테이터 같은 옛날에 이제 그 DC 마그네트, 그러니까 영구자석을 이용해서 쓰는 것들이 커뮤테이터 있어, 뭐 브러시 리스, 그 다음에 스테이틱, 그 다음에 디지털, 이런 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2000이라는 건 모델명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CTPT에서 EX, 여자기가 뭐죠? 이게 외부에 있죠? 여자기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DC로 바꿔주기 위한 정류자를 통해서, 이 사이리스트를 이용한 정류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계좌 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게 스테이틱 타입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보호하는 모듈이 있고, 그 다음 제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여자용 변압기가 있다, 이거. PT가 이제 여자용 변압기죠. 이런 부분. 요거는 센싱만 하는 거고, 여자용 변압기가 같이 여기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거죠. 요거는 그걸 제어하는 부분만 있는 거죠. 전원은 이쪽에서 AC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DC로 나가고, 요걸 뭔가 제어해주기 위한 부분은 외부에 여자기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뭐 그리기 나름이겠죠. 구성은. 냉각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냉각을 하는 부분이 도체, 그냥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냉각하는 방식이 있고, 수냉각 방식이 있죠. 수냉각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고정자 안에 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놨구나. 다 터널을. 건선하고 건선 사이에 이런 관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물 자체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중간중간 아까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사이로 물관이 지나갑니다, 그냥. 라지에이터하고 똑같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라지에이터 앞에 달려있는 뭡니까? 그게 전부. 엔진 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나오는 겁니다. 엔진 룸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만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얘가 뜨거워서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오버히트 나오면은 바깥에서 팬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냉각을 시켜서 다시 열 교환을 시켜주는 거죠, 계속. 냉각 효과를 높이는 부분, 냉내. 냉내를 뭘 쓰냐 이거죠. 공기를 쓰냐, 수소를 쓰냐, 물을 쓰냐. 이거죠.
물이 확실히 냉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처럼 커져야 되겠죠. 물이 들어가려면 누수에 대한 부분도 봐줘야 되고 커지는 부분도 있고. 아까는 수소만 냉각시키면 그 안에 가스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수관이 지나가야 되니까 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부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누수가 생겼을 때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작살 나죠. 수소가스는 냉각만 되니까 상관없는데 빠졌을 때 폭발이 일어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아예 단락이 돼버리죠. 물이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수소 간접 냉각 방식. 수소가스를 써서 코일 내부에 간접적으로 한다. 이렇게. 출력이 이제 좀 어떻게 됩니까? 200메가와트. 네? 40에서. 수소의 열전도율이 공기의 7배라는 얘기입니다. 냉각 부분. 근데 대신에 이런 부분. 밀도가 작기 때문에 수소가. 풍선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왜? 그 안에 뭔가 가스가 많았을 땐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많이 일어날 텐데 가스 자체가 작으면서도 안에 밀도가 작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 정의는 뭐냐면 그 어떤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공간을 채우는 게 바로 기체입니다. 안에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얘가 여기 공간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밀도는 작지만 실제로 개수가 등치가 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이 사이사이 공간이 예를 들어 분자식으로 보면 얘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됐고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만 있지만 여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없습니다. 없어도 어떡합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은 작아지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소호 능력은 그 빈 공간으로 뭔가를 받아들여서 뭐 냉각을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자식이. 근데 거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아크, 조그만 아크에도. 그래서 수소 직접 냉각은, 간접 냉각하고 직접 냉각이 있는데, 수소는, 간접 냉각은 코일 외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냉각은 코일 내부에도 이렇게 아까처럼 관을 통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냉각이 좀 더 잘 되니까 용량이 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뭐니까? 고정자는, 예? 이건 회전자 코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인데, 고정자 코일은 수냉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바깥에 있는 부분은 물이 들어가야지만 더 냉각이 잘 되니까. 결론은 초기에 공기 냉각 방식으로부터 대용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수소로 갔었으나 이 수소 부분이 전부 다 물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진보하고 있다. 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 1.0, 2.0, 3.0, 4.0에다가 KD 자승 LN인가? 그럴 겁니다. K가 팩터가 뭐고 L이 뭐고 N이 뭐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K가 바로 그 개수입니다. 1, 2, 3, 4. 그 개수고요. 그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발전설비 제어기술 동향을 보시면요. 이건 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요거까지만 보고 나머지 주파수 저하시 대책, 터빈 운전시 제한 조건은 또 같이 봐야 되고요. 그게 터빈 발전기 진동 원인이 같이 봐야 되고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발전설비 제어기술까지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시스템이 개발됐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설비, 제어설비가 아까 오전에 배우실 때 유도음판형에서 정지형에서 디지털형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다 디지털형이 된 겁니다, 지금. 아날로그에서. 그 정지형 아까 그 스태틱 타입에서도 지금 디지털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어기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옛날엔 사이리스도 돼 있고 그랬는데 그건 뭡니까? 요즘 디지털로 가지고 컴퓨터만 갖다 놓습니다, 그냥. 옆에. 발전기 제어실에 컴퓨터 딱 갖다 놓고 그게 AVR입니다, 그냥. 옛날에 AVR이라는 부분들이 뭐 바깥에 뭔가 회로적으로 뭐 저항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축 같은 거 뜯어보면 안에 뭐 진공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던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다 모델링 돼가지고 거기서 출력들이 다 제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방형이 된다, 뭐 모듈화가 된다, 자기 진단형이 된다, 뭐 사용자가 쓰기 시한 인터페이스가 된다. 컴퓨터니까 필요하면은 어떻게 카드를 꽂게끔 돼 있거든요. 슬롯마다. 디지털 인풋, 아웃풋 슬롯이 몇 개냐. 그러면 거기서 출력 몇 개 받아서 몇 개 아웃풋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듈화 돼 있고요. 그 다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통신 안 되거나 뭐 그 부분이 안 되면 불 깜빡깜빡 거릴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어 부분이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PI 제어, PID 제어 해가지고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 이 PID 제어 나오죠? 제어 부분.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 제어하는 부분이
비례적으로 재왔냐, 미분을 해서 재왔냐, 적분 같은 건 다시 쪼개서 재왔냐, PID 제어 같은 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클로즈 루프 제어를 하냐, 오픈 루프 제어냐, 이런 내용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LQG, 뭐 LTR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퍼지 이런 것들은 알죠? 0 또는 1이다. 옛날에 저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퍼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오면 비슷한 쪽으로 자기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퍼지는 이제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퍼지를 띈 뉴럴 네트워크. 뉴럴이 뭐냐면 여기 뇌 신경이 뉴럴이거든요. 그럼 그 뇌신경들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다가 어떤 부분이 들어오면 확률 변수를 해가지고 얘가 이쪽이냐 해가지고 얘는 이건 것 같다고 자기 알아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집 찾아갈 때 우리들이 저기였었나 여기였었나 이렇게 대충 높은 것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가는 것처럼 얘도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짜져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더라 이런 거죠. 발전제요. 마크 V라는 것도 모델명이고 EX2000도 모델명입니다. 아까 그 여자기의 모델명. 그런 마크 V는 시스템이고요. EX2000은 아까 여자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외제 PSS도 있고 외제 AVR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산한 시스템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가스 터빈, 보일러 터빈 이런 것들을 통합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스카다 개념이 아니라 DCS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분산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MS 개념은 이제 상위 개념이고 여러분들 보시면 HMI, MMI 이런 것들 휴먼맨 인터페이스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스카다는 그거를 이제 메인 컴퓨터에서 하는 게 스카다인데 얘 스카다 개념은 이중화 개념이 되긴 하는데 분산 제어는 안 됩니다. 이중화는 되는데 따로따로는 동작하지 않고요. 그 위에 단계가 스카다 위에 단계가 이제 DCS를 해가지고 분산 제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제어를 하고 여기서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어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제어를 하는 거고 바톤을 쥐고 받는 겁니다. 스카다는 메인 하나만 제어를 하는 거죠. 그 개념이 틀려집니다. DCS 개념은. 개념적으로 이제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EMS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EMS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죠?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도 제어하죠. 발전기도 제어하죠. 변전소도 제어하죠. 나머지 부분 다 제어하는 그런 부분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AFC 있죠? 그 다음에 뭐였죠? 부조작용 AFC 다음에 ELD 예? 그걸 합한 AG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조작용이 뭐였죠?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석기 제어 가버너 프리 그 다음에 부조자 자동주파수 제어 AFC 경제부하 배분 ELD 요 위에 요 합한 게 AGC고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EMS라고요. 상위 개념이니까. 아까 여기 부분이 HMI나 MMI다 그러면 여기 부분 정도가 이제 요거 정도가 스카다 개념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DCS 개념 요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왜냐면 DCS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스카다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 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게 또 그냥 건너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개념을 넣고 가셔야지만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 여기 있는 토시까지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하면서 잘 안 되면은 다시 문의를 하시면 되니까요. 다음 주는 이제 142번 주파수 저하 대책부터 해가지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